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2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돼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제샷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일단 내일은 총 7가지 경기 멘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9가지 경기들 중에 7가지 멘트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목할 만한 타포에 대한 상세 데이터 체크해 보고 싶으신 형님들은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바로 멘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표는 이렇게 전체 승패 라인이라든지 언어버 라인, 뭐 참고 지수, 그 다음에 이슈들까지 멘트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타포에 대한 경기 역시도 이렇게 4가지 경기, 그 다음에 뭐 가능성이라든지 이슈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들 많이 해주시고 자, 볼티모어와 피츠버그 먼저 보면서 멘트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오늘 양팀 이제 경기 자체가 좀 예측대로 흘러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제 피츠버그가 아니 오늘 경기였죠. 피츠버그가 이제 스킨스가 나오기 때문에 스킨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피츠버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경기이기는 하지만 웨일스도 잘 던져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선발 양팀 선발들이 되게 잘 던져주고 불펜 구간 넘어가서는 볼티모어가 먼저 점수 내면서 이겨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2대1로 이제 볼티모어가 가져갔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패가 5연패까지 장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얘네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1.6득점. 리그에서 가장 낮은 득점 지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1할 4푼 1입니다. 출루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 내일 매치업 상대는 이제 케이드 포비치가 등판을 하는데 사실 뭐 기대값이 높은 선발은 아닌데 149kg짜리 뭐 페이스볼이라든지 아니면 뭐 싱커라든지 직선 구종에 대한 뭐 구위라든지 이제 뭐 구속 자체는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제 밸류가 높은 직구에 있어서는 약점이 명확한 팀이고 게다가 이제 원종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615 리그 전체 29위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케이드 퍼비치가 완벽투까지도 던져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피츠버그의 선발은 후안 오비에도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까지 이번 시즌 뭐 구속 좋고 구위도 좋고 약간 존 안으로 우겨넣는 피칭을 가져가더라도 이제 상대 타자 입장에서 타이밍을 잘 못 맞추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힘에서 밀리면서 범타가 나오고 있다든지. 그래서 이번 시즌 20이닝을 던져주면서 아직까지 피안타가 단 11개. 다만 볼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상대가 누구다? 볼티모어잖아요. 볼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좀 공격적인 타격 내용을 가져가는 팀에다가 최근 볼티모어도 득점 지원 잘 안됩니다.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1할 8푼 4리까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뭐 내일 낮 경기라는 변수가 조금 있기는 한데 이런 경기 자체가 굉장히 빠른 템포의 투수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싶고요. 저는 이거 접전, 저득점 가능성 봐주면서 피츠버그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8.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화이트삭스랑 템파베이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 팀이 1승씩을 챙겨갔는데 결국에 이제 위닝 시리즈를 누가 가져갈 거냐. 일단은 뭐 템파베이의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템파베이에 의한 세이모어가 생각보다 땜빵으로 나왔을 때 경기력이 괜찮았거든요. 이번 시즌 15번의 경기에서 37.1이닝 동안 1.1의 WCP와 2.89의 ERA. 이 친구가 이제 148km 정도 페이스볼이 나오고 있고요. 뭐 커터,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레파토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구위가 강하고요. 체인지업에 대한 터널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이닝 대비했을 때 삼진이 되게 많습니다. 다만 지금 화삭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가 않은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 최근 5경기 2할 4푼 1, 2팀 타율에다가 홈런 5방 뭐 성구 능력도 나쁘지 않고 타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저는 세이모에게 꽁꽁 묶이는 그림까지는 나올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이 세이모가 한 5이닝 정도 막아준다고 쳤을 때 이 불펜에 대한 리스크 템파베이는 최근 5경기에서 26.2이닝을 4.39의 ERA를 기록하면서 먹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과부하라든지 아니면 실점률도 올라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화이트삭스의 선발은 셰인 스미스가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뭐 슬라이더라든지 체인지업, 커브까지 변화구 세팅을 가져가는데 일단 최근에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가 괜찮고요. 볼끝도 나쁘지 않거든요. 8월달 6번의 등판에서 33.2이닝 동안 10자체 2.67의 ERA로 최근의 경기력이 괜찮았습니다. 템파베이도 최근에 뭐 뜬금포들이 한 번씩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사실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올라와 있다고 보긴 좀 힘들거든요. 오히려 지금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타점에 대한 생산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실책 비율이 늘어나는 구간이라는 점은 분명히 거슬립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종합해 보면은 최근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라든지 투수 운영 난이도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화삭이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화삭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역배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삭, 플랜, 역배, 가능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토론토랑 휴스턴 경기 볼게요. 토론토 휴스턴.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제가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보였던 게 사실 양팀 선발들에 대한 이제 밸류 차이가 전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케빈 가우스먼과 이제 하비에르의 매치업인데 가우스먼 최근에 경기력 되게 좋습니다. 잘 던져요.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스플리터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가 많이 올라왔고요. 스플리터가 확실한 위닝샷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면서 최근 미러키라든지 양키스 만나서 7이닝 1자체, 8이닝 1자체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휴스턴도 이번 시즌 타이밍이 가장 안 맞는 구종 중에 하나가 밸류가 높은 스플리터성 공에는 타이밍이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좀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 휴스턴이 이제 뭐 헛스윙이라든지 아니면 좀 범타가 나오면서 이 가우스먼에 대한 좀 길을 살려줄 가능성, 이 가우스먼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에 맞서는 휴스턴의 선발은 하비에르가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 너클, 커브까지
뭐 다양한 레파토리 갖추고 있고요. 뭐 나쁘지 않은 스토플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 최근의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스볼에 대한 구위도 많이 떨어졌고 이제 슬라이더의 각도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볼실이 많아지고 배럴타구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얘가 사실 볼실하다가 장타 맞고 대량 실점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빈도수가 꽤나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토론토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뭐 뻥뻥 잘 터져주고 있는 구간은 아닌 건 맞지만 이제 로저스 센터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팀 오페스가 0.786이라는 점 리그 3위죠. 이거 뭐 뛰어난 컨택 능력, 뭐 성구 능력, 펀치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 하비르가 볼실하다가 좀 대량 실점까지 가져갈 가능성을 좀 열어둘게요. 열어둘 거고 불펜 구간은 최근에 토론토가 이제 부진 구간이 좀 있었기는 했지만 8월 말엔 좀 부진했었지만 최근엔 또 괜찮거든요. 15.2이닝 동안 1.15의 ERA. 그래서 선발 구간에서 토론토가 이제 마진을 남겨주는 이후에 불펜 구간에서는 이제 좀 소강 상태의 느낌? 그래서 요거는 토론토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그 다음에 8.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휴턴에 대한 득점 기대치 자체가 워낙에 좀 낮을 것 같아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애미랑 워싱턴 경기 볼게요. 마이애미, 워싱턴. 자, 오늘 이제 워싱턴이 이제 4연승이 이제 끊어지고 왔죠. 4연승이 끊어지고 온 상황이었고,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제 실책이 2개가 나왔죠. 뭐 실책도 2개가 나오고, 불펜 구간 들어가서는 3이닝 막아주면서 4자책. 뭐 요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뭐 이제 선발이 내려가는 투수 교체 타이밍도 조금 아쉽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 팀 자체가 조금 연승을 달리면서도 삐걱삐걱 되던 게 이제 와르르 무너진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이제 내일 선발은 맥켄지 고어가 등판을 하는데 사실 이 친구가 최근에 안 좋습니다. 뭐 155kg짜리 페스볼에다가 145kg짜리 이제 뭐 슬라이더 그다음에 뭐 커브 체인저까지 투구가 가능하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구위가 많이 빠졌거든요. 8월달에 5번의 등판에서 24.1인 동안에 28피안타 10볼넷 16자책 5.92의 ERA 볼지도 많아지고 정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마이애미가 충분히 좀 연속 안타 보여주면서 최근에 나쁘지 않은 득점 지원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 맥켄지 고어에 대한 기대값은 높게 잡아주기가 좀 어렵다. 게다가 이제 워싱턴의 불펜 구간도 점점 실점률이 올라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ERA가 올라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투수 운영 난이도 자체가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이에 맞서는 마이애미의 선발은 웨더스가 등판을 하는데 15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3피치 위주로 가져가는 유형이죠. 뭐 이번 시즌 페이스볼도 괜찮고요. 전체적인 서프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도 155 넘어가는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사실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고요. 이번 시즌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펜스가 몇이다? 0.645 리그 전체 27위 수준.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화력전이 좀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마이애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마이애미 승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8.5 기준 오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보기 전에 물 한 잔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클블 켄자 보겠습니다. 클블 켄자.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클리블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매치업인데, 클리블이 사실 오늘 5연승 장줄이 끊기기는 했지만서도 최근에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나쁘지 않거든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4득점에 1.8실점씩을 가져가면서 특히나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정말 좋습니다. 뭐 선발부터 시작해서 뭐 불펜 구간, 게다가 이제 필딩 구간까지 안정감이 들다 보니까 경기력이 좋아요. 최소한의 실점으로 많은 득점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경기를 이겨내고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내일 선발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28번의 경기에서 150.2이닝 동안 1.29의 WHP와 3.17의 ERA, 15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페이스볼에 대한 구속, 구위가 강점이 정말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제 켄자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가 뭐냐면은 155 넘어가는 이런 공에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고요. 윌리엄스의 구위를 이 켄자스 시티에 빠따와 붙었을 때 저는 이 구위를 이겨낼 만한 힘이 켄자스에겐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윌리엄스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최대한 높게 잡아줄게요. 뭐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윌리엄스는 충분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켄자의 선발은 스티븐 콜렉이 등판하죠. 이번 시즌 16번의 등판에서 92.2이닝 동안 1.24의 WHP와 3.88의 ERA,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성적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인데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사실 좌타자를 만났을 때 확실한 위닝샷이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좌타자 상대로 생각보다 볼지도 심하고 장타도 많이 맞고 있고 배럴 타구에 대한 허용도 꽤나 많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클블 입장에선 누가 활약을 해줘야 되는 팀이다? 뭐 콴이라든지 뭐 이제 만자루도라든지 뭐 스위치 히터 포함해서 라인업 전부를 좌타 라인으로 꾸릴 수 있을 만큼 좌타석에서의 뎁스라든지 밸류가 정말 뛰어난 팀이 이 클블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자루도가 되게 흐름이 괜찮고요. 뭐 슈니먼, 뭐 라미레즈, 뭐 콴 괜찮은 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콜렉 입장에선 진짜 까다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 클블을 만났을 때. 그래서 저는 이거 선발 싸움에서 뭐 클블이 좀 마진 많이 남겨주면서 무난하게 이제 경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경기 정도로 봐줄 거고, 클블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볼게요. 황규장, 법영주민. 자, 다음 필라랑 이제 매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 매치. 일단 지금 이 두 팀이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많이 다릅니다. 홈팀 필라는 이제 매치와 1차전, 2차전, 3차전까지 야무지게 잡아주면서
이제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추가하고 있거든요. 이에다디님 추천. 반면 이제 매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5연패까지 흐름이 좀 많이 다릅니다. 두 팀이. 여기서 이제 매치의 선발은 데비스 피터슨이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이제 14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싱커라든지 뭐 슬라이더라든지 뭐 체인저 커브까지 좀 유의미한 비율로 던져주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익스텐션이 워낙에 좋아요. 여러가지 강점이 있기는 한데 이번 시즌 유난히 필라델피아를 만나서는 굉장히 많이 고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슨이 필라델피아 상대로 2게임을 나와서 9.1이닝 동안에 14피안타, 7자책, 6.75의 ERA. 필라만 만나면 진짜 뭐 탈탈탈탈 털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타격감이 괜찮아요.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9푼 6리까지 시즌 평균보다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홈런도 7방이 나오고 있고 득점에 대한 지원 명확하게 잘 되고 있고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피터슨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설정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전 쉽지 않다고 봐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이제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루자르도 등판합니다. 157kg짜리 이제 포심에다가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4가지 구종을 좀 유의미하게 던져주고 있는 상황인데 구속 빠르고 구위도 괜찮고요. 특히나 이 슬라이더가 확실한 위닝샷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좌타자를 만났을 때는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이 매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뭐 소토라든지 니모라든지 맥릴이라든지 좌타석에서의 좀 힘이 필요한 팀이다 보니까 이런 좌타 라인들이 좀 침묵할 가능성에다가 최근 타격 사이클이 저점인 전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루자로도 뭐 최소한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는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선발 싸움에서는 필라델피아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불펜 구간 지금 매치 탑 없습니다. 최근 5경기 13.2이닝 동안 9.22의 ERA. 불펜 구간도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흐름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선발에서 이제 마진을 남겨주고 불펜 넘어가서는 이 마진이 좀 벌어지는 듯한 느낌의 경기 정도? 뭐 필라델피아 승,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아니면 이제 다득점에 대한 경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샌디에고랑 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 콜로. 자, 일단 이 매치업은 팀 밸류에서부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원정팀 콜로 같은 경우에는 다저스 만나서 수입 당하고 왔죠. 수입 당하고 온 상황이고 그러면서 결국에 지금 5연패까지 장줄이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통일 기간 평균 득점이 2.4득점을 가져가면서 평균 실점이 7.4실점을 가져가는 구간 마진이 마이너스 5가 찍히면서 접전 경기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이런 부분 자체가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 샌디에고의 선발은 랜디 바스케즈가 등판을 하는데 사실 뭐 잘 던진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잘 던진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즌 24번의 경기에서 117.1 동안 1.38 WHP와 3.91의 ERA. 그렇게 뭐, 뛰어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150km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이제 맞춰 잡는 그런 유형의 투수인데, 콜로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컨택 능력이 떨어져요. 게다가 이제 코어 스피드 빠져나와서는 코어 스피드 빨리 못 받는 경기에서는 타선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워낙에 떨어지거든요.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명확하게 안 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바스케즈가 뭐 완벽조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뭐 6-3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콜로의 선발은 이제 브라운이 등판을 하는데, 자, 151km짜리 싱커에다가 슬라이더 커브까지 3피치 위주로 가져가는 유형이고요. 뭐 전체적인 스토프도 많이 무너져 있고 정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된다는 리스크, 생각보다 이제 이닝 대비했을 때 정타, 장타, 뭐 볼실에 대한 WHP가 2.36에다가 12.54의 ERA. 냉정하게 그냥 기대값 자체를 높게 잡을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냉정하게 털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불펜 대결 구간에서도 리그에서 29위 수준에 해당하는 불펜이라든지 최근의 흐름 역시도 안 좋은 구간이라고 한다면 뭐 화력점 베이스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더 나은 화력이라든지 불펜 구간에서의 뎁스가 더 뛰어난 이제 샌디가 경기를 잡아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샌디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모든 형님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데이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뭐 많이들 와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나가시기 전에 저의 분석 멘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의 경기들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많이들 가입해주시면 또 더욱더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